전세 소멸. 보증금, 집주인 아닌 은행이 겠지 전세 소멸. 그냥. 에스크로인가? 에스크로. 에스크로.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거는 기사 안 읽고 그냥 얘기해 볼게요. 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집을 샀어.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전세가 7억이야. 7억이야. 그래서 전세를 끼고 샀어. 그래서 세입자로 이제 그 후레이님이 들어왔어. 네. 그럼 이 7억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공적 기관에 예치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 주인이 그러면은 이제 주인은 뭘 얻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요걸 이제 딴 데 못 쓰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러면 누가 전세 끼고 집을 사요? 공공임 되네, 공공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7억 중에 10%만 예치해. 7천. 이게 사기 실지도 모르니까. 또는 뭐 30%만 예치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집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이제 7억 중에 뭐 한 2억 정도를 예치하라 그래. 그러면 집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살까요, 말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전세를 9억으로 올리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아예 안 사면 되죠. 네. 그렇죠. 어떤 걸 택할 것 같아요? 9억을 올리는 게 훨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자, 이게 양도세하고도 비슷한데, 분양권은 업다운 계약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 네. 그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모든 사람한테 세율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 세금, 네. 모든 사람들한테 세율이 똑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세금이 급나기 때문에 그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써도 되는 거지. 그래야 팔리니까. 그래서 가보면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다운 안 쓰면 그래 안 한대요? 어이가 없네. 옛날에 그래.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 진짜 지금 한 명도 안 그러겠지. 사실 한 명도 안 그러겠는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가보면 사러 가보면 이제 그 집 사러 가면은 뭐 이렇게 다운 안 하면 절대 못 팔아요. 그럼 딴 집 알아보세요. 그러면 딴 집도 물어봐도 그 다운 안 하면 그래 안 되는데 막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요즘에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렇지. 그게 왜냐하면 모두가 다 똑같기 때문에 모두가 하는데 양도세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세가 면제죠. 그렇죠? 10억짜리 집을 파는데 세금 2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세금 2억을 12억으로 전가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냥 그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12억이 내면 안 팔려. 그래서 10억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물론 12억이라는 호가를 올려놓으면 앵커링 효과가 있어갖고 10억에 팔던 사람들도 10억에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할 수 있겠지. 요거는 개인마다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세를 전부 다 에스코로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전세하면은 뭐 이렇게 다는 아니겠지만 뭐 2억씩 에스코로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2억씩 올리는 거죠. 안 그러면 전세 들어올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은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아예 엄청 많이 올려가지고 아무도 전세를 못 넣게 했어. 그래서 전세를 사라지게 만들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참 답답한 게 그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갖고 참 안타깝긴 하지만 반지하에 물이 차갖고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지하에 물이 차? 반지하 없애. 오세훈도 그렇고 반지하 없애. 역전세가 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힘들어서 그래? 전세 없애. 뭐 이거 세상이 너무 쉽지 않나? 이러면은 뭐 문제 되는 건 우리가 없애버려다. 교통사고 났어. 차 없애. 차 없애. 그래. 자전거 타고 다녀. 그러다 다 없어지겠다. 네. 사람의 문제, 사람도 다 없애. 그러니까 너무 해결 방법이 너무 심사숙고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게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약간 이건 정치적 수사로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뭐 현실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알아. 그냥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죠. 정치적 수사죠. 연예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이럴 때 무슨 개그를 드립을 쳐야지 시청률이 올라가는지 분량을 그렇죠. 확보하는지. 그렇죠. 정치 똑같은 거죠. 이럴 때 어떤 드립을 쳐야지. 드립을 친다는 게 좀 가볍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은 어떤 멘트를 던져야 되는 멘트 나한테 이익인지 딱 알고 있는 거지. 본능적으로. 그렇죠. 태생이 정치인인지라. 구단이야, 구단. 뭐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진짜로 전세 제도를 없애버리면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완전 이제 선진국 되는 거예요. 주거 문화가 선진국 돼서 이제 다 월세로만. 그렇지, 월세로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현금이 5억이 있어.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전세집 5억에 들어가면 돼. 근데 이제 전세집이 하나도 없어. 현금이 5억이 있는데 집을 사기는 그래, 10억이라서. 그러면 이제 현금이 5억이 있지만 월세 250씩 내는 거지, 무조건. 네. 와, 좋다. 시기네. 그래서 이제 전세는 시기네. 그 자산 증식을 하는데 좋은 수단이죠. 이렇게 현금을 이제 물론 은행 이자만큼 뭐 손해는 보긴 하지만 파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집주인한테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 대출 이자하고 은행 그 전세 보증금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현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은행이 넣어놨을 때 그 발생하는 그 이자 수입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대출 이자보다는 은행 그
예금 이자가 훨씬 낮잖아요. 이게 예대마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 제도만큼 좋은 게 없는 거지. 뭔 소리냐? 10억짜리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이 월세는 300, 그 다음에 대출 이자는 200, 그 다음에 이거를 전세금으로 다 맡기면 은행 이자는 100 이런 거야. 그럼 뭐가 제일 유리해요? 좋은지. 그렇지.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을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다 좋아서 이게 미시돼가지고 거래가 되는 것처럼 임대인도 임차인도 다 유리한 게임이었기 때문에 전세가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이건 뭐 미개한 사금융 쪽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필요 없애. 정치적 수사겠지. 설마 몰라서 그러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세를 만약에 진짜 없앴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무조건 월세 사야 되는 거죠. 현금이 아까 말씀드린 5억이 있든 없든 무조건 5억이라도 무조건 이제 막 300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월세가 엄청나게 자산 축적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 뿐더러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자, 월세 300을 낼까? 금리가 떨어졌는데 이자가 200인데 그럼 집을 살까? 합리적인 생각이라 그러면 그냥 집을 사는 게 낫죠. 네. 그렇죠? 다른 비용 없다고 치고. 그렇죠? 그럼 집을 사는 게 낫죠. 그럼 이제 금리 변동에 따라서 집값이 되게 요동을 칠 거예요. 이제. 전세라는 완충이 없기 때문에 완전 아래 위로 엄청나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 커질 겁니다. 이제 실수요자들도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고정금리를 많이 하는 게 장기 고정금리를 많이 하는 게 이 요동치는 거에 해지를 하려고 그런 거잖아. 우리는 변동금리가 많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리에 따라서 집값 매수세가 확 몰리고 확 빠지고 이렇게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엄청 커질 겁니다. 지금처럼 만만하게 7년씩 쭉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1년 오르고 금리 등락하면 같이 주식이랑 똑같이 놀 거예요. 주식. 이렇게 코스피 잡주 같이. 계잡주 같이. 계잡주. 블루칩 옐로우칩 계잡주. 이게 있잖아. 블루칩 옐로우칩 계잡주. 이게 계잡주처럼 이거 탁탁탁 했지. 이게 뭐야? 주거의 안정성이 더 떨어지는 거지. 이런 거죠. 전세 사기도 갭 투자 때문에 생기는 거다. 네. 그러니까 갭 투자는 전세 보증금을 내버리잖아요. 아예 이것도 갭 투자 이야기를 없애버리는 차원에서 이런 수사를 던져주면 좋아하겠다. 갭 투자들 그런 거잖아. 이게 마음으로는 갭 투자들 사형 이런 걸 제도를 만들고 싶지만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수사라도 던져야 될 거 아니야. 수사라고 보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제끼시면 돼요. 이런 기사는 그냥 그런가 봐. 왜 옛날에 과거에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다 정치적 수사거든요. 그걸 못 봤네. 가를 받았고 올릴 자신 있다고.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B 모험 처리된 걸 못 들었네. 행간 여기 딱 가로하고.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만큼 확실히 올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걸 모험 처리된 걸 못 들었구나. 약간 그런 수사가 아닐까 이것도 뭐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정부는 시장을 조율하는 능력이 좀 지난 정부하고 그냥 다른 것 같아. 이번 정부 때는 운이 좋은 거야. 운이 좋은 게 정부가 시장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것 같아. 시장이. 지난 정권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범위로 간 건데 계속 오르니까 이거를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집 오를 것 같은데? 야, 이거 못 막아?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왜 못 막아?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못 막을 것 같대요. 친구들 누군데? 데모하던 애들이요. 이런 느낌이지. 그럼 일단 이거를 그러면 전략을 바꾸자. 뭔데요? 우리 대신에 욕바지를 만들어. 그게 뭔데요? 강남 애들. 봤어. 강남 애들 했는데, 이게 안 돼. 계속 올라. 강남 애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로 가. 다주택자들. 다주택자들 해도 계속 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먹었으니까 법인으로 가. 이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다 실패한 거지. 그래서 정권을 뺏겼죠. 검사한테. 사람한테 정권을 뺏겨버렸죠. 영선인 사람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러고 보니까 영선끼리 붙었네? 그때는 뭐냐면 시장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 너무 이제 공급도 없고, 그리고 정책을 하는 것마다 시장의 매물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하니까. 공급이 두 개잖아요. 이제 우리는 신축 공급만 많이 보는데 신축의 공급도 있지만 기축의 공급도 있잖아요. 재구주택. 그렇죠. 재구주택의 그것도 있는데 이 신축 공급은 때려 막은 상태에서 신축 공급을 빠르게 올릴 수는 없잖아. 빠르게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재구주택의 매물을 늘리면 되거든. 근데 재구주택의 매물을 늘리는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마다 재구 정책에 줄이는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축도 입주도 없고 막 청약 하면 로또인데 가점이 막 60, 뭐 70점, 막 80점 만점인가 만점 돼야 돼. 뭐 이런 식이지. 부모님 다 모시고 애 3명 낳고 한 20년 동안 무주택으로 살아야 돼. 이런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청약도 뭐 언감생심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러면 기존주택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는데 기존주택도 매물 싹 없애버리고 이러니까 힘들죠. 어쨌든 지금 정부는 핵심은 지금 정부는 운이 좋게도 정부에서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시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잘 조율해갖고 최소한 총선까지는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로 만들 거니까 더 떨어져야지 전세 대거 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 오르는 것도 막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좀 보다가 특례보험자리 이론 때문에 너무 올라? 그러면 조금 뭐 이렇게 소진되고 나면 조금 생각을 해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런 것도 너무 세게 밀어붙이지 말고 총선 직전에 밀어붙여. 총선 직전에 달달하게. 달달하게. 노원구가 원래 좀 파란색이거든. 빨간색으로 확 바꿔야 되잖아. 달달하게 해줘야 돼. 달달하게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 달달하게 나가면 또 오세훈이 가면 아니거든. 잠룡이야, 잠룡. 잡룡이 아니고 잠룡이야. 잠룡이잖아. 수면 아래에 있는. 잠룡. 잡룡이 아니에요. 잠룡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총선 때 확 한번 또 이렇게 뭐 쏟아내겠죠. 그쵸? 컨설팅 결과가 뭐 총선 직전에 나오잖아. 그쵸? 쏟아내겠죠. 또 모아타운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우리 또 포세이돈 아니 오세이돈님 또 있잖아. 한강 르네상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총선 직전 되면 또 적당히 때를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총선 끝나고 나서 또 적당히 또 그 용산 기시창 이런 것도 또 이렇게 또 한번 해줘야 해주고. 돼. 또 했잖아. 카드가 많잖아. 그쵸? 잠룡이에요. 미음이에요. 네. 웃고 즐기는 가운데 이제 정리하면 네. 정부는 보합을 원하고 정부가 원하는 그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시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큰 상승도 하락도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실거주 하실 분들은 지금 천천히 많이 알아보시라. 내가 저기는 진짜 못 가겠지 했던 데도 가보시라는 겁니다. 가보시고 진짜 가고 싶은 데도 가보시고 그 타겟을 넓히라는 거죠. 많이 돌아다녀 보시라. 그러면서 이제 견문도 넓히시고 부동산 보는도 좀 올라가시고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투자자들은 그 분양권이나 좀 기웃기웃하고 입주권 이런 거 좀 기웃기웃하지, 또 오피 가고 지상 가고 이제 안 그러겠지? 01가고 한번 되었는데 이제 하겠습니까? 아니겠지 설마? 그렇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12.4% 풀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12.4%를 안 풀어줄 것 같다. 그죠? 예. 총선 전에 좀 풀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는 그때 생각하고 일단 연말까지 어떻게 역전세를 잘 버틸 건가 이 궁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주면 돼. 특례 보증금 반환 대출 해주면 되거든.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뿐이야. 그죠? 예, 그래서 조금 떨어지면 나올 것 같다. 진짜 투자하고 싶은데 역전세 제대로 맞아가지고 도저히 투자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아마 거의 역전세 제대로 맞고? 네, 거의 다주택자 대부분이 이렇지 않을까. 살아야 갚지 않겠소. 살아야 갚지 않겠소.